안녕하세요. 로블록스 강사 윤정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5강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시간에는요, 챗GPT를 이용해서 로블록스 게임 제작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코드 작성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면서 챗GPT에서 질문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블록스 스튜디오 열어주시고요. 새 파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파일을 출력하시게 되면 탐색기와 속성, 도구 상자 부분들이 나와주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에셋 관리자는 빼고 탐색기, 속성, 그리고 도구 상자라는 부분이 네, 켜져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블록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블록은 파트에서 홈에서 파트를 이용해서 블록을 갖고 오실 수 있죠. 홈의 파트에 블록 클릭. 자, 이 블록은요, 제가 색깔을 지금 다른 색깔로 지정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파트로 하면 블록을 하나 갖고 오면 이름이 무조건 파트라고 뜹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좀 인지해 줘야 되냐면 스크립트는 이 파일에서 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바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게 있고 삼각형이 없는 게 있는데요. 더하기를 눌렀을 때 스크립트나 다른 것들을 추가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보여집니다. 스크립트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보이고요.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뜨는데 이 프린트 헬로 월드는요. 보기 메뉴에서 출력이라는 부분의 창을 열어두었을 때만 이런 프린트 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출력을 눌러놓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출력이라는 창이 하나 보여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뭔가 영어로 써져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 F5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버튼 누르셔도 되고 또는 홈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헬로 월드가 떴는데 너무 순식간이라 잘 안 보이시죠? 맨 위에 보니까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사용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또는 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출력창이라는 걸 띄워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시 한번 중지. 그리고 킬블럭에 있는 이 지금 파트에 있는 부분에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닫아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모델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검색이라는 부분에 킬블록을 한번 K라고 입력하면 킬브릭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킬브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킬브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브릭 클릭. 자, 킬브릭을 클릭하면요. 여기에 킬브릭이 첫 번째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있는 킬브릭을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고 킬브릭인데요.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플레이를 해봅시다. 그러면 직접 다가가면 당연히 킬블럭이기 때문에 닿으면 죽는 블럭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시작하는 위치는 무조건 스폰이기 때문에 이 블럭이 킬블럭이기 때문에 닿으면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지 누르고요. 자, 그런데 킬브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삼각형이 보여지고요. 이 삼각형의 버튼을 누르시면 또 똑같은 스크립트긴 한데 얘는 코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실제 코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빼기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되는데요. 주석이라는 것은 선생님 프로그램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베리어스, 변수다라는 얘기고요. 변수들이다. 그런데 지금 있는 코드라는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리고 로컬 그리고 브릭이라고 돼 있고요. 는 script.parents라고 있는데 자, 로컬이라고 돼 있는 애는요. 우리 변수라는 부분 중에 변수는 두 가지가 있죠. 지역 변수가 있고 네,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여기서만 쓸 거예요 라는 거고요. 전역 변수는 모든 데에서 다 쓸 거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로컬이라는 부분은 지역 변수가 됩니다. 로컬을 쓰지 않으면 전역 변수가 되고요. 그래서 예시로 만약에 이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브릭을 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면 로컬은 전역 요거는 지역이고요. 요거는 전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만 쓸 수 있어요. 프라이빗해서 여기서만 쓸 수 있고 이렇게 쓰면 네, 모든 데서 이 브릭이라는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예시로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변수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변수라는 부분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구나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쓰고 나면 등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네, 우리가 많이 쓰는 예약어들을 빼놓고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 뭐 로컬이라던가 펑션이라던가 if라던가 and라던가 또는 다른 것들은 네, 이런 것들 페어런츠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다 네, 예약어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네, 마음에 드는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호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스라고 되어 있는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크립트는 여기서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스크립트에 있는 부분에 점을 찍고 페어런츠라고 보이는데요. 아마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스크립트는 지금 현재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위에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려갈 거다 했는데 내려가는 데는 없네요. 코드 다음에 뭔가 내용이 있다면 내려갈 수 있을 거고요. 올라가고 싶다 해도 점을 찍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킬브릭이라고 적지 않고 어떻게 하냐? 페어런츠라는 형태로 쓰게 되면 무조건 위에 부모, 위에 거를 지칭하는 것이 페어런츠입니다. 그래서 페어런츠라고 써주게 되면 얘가 킬브릭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름을 브릭이라고 쓰겠다라고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 페어런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넣어주면 무조건 이 스크립트의 위에 이걸 뜻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뜻한다 라고 하면 브릭이라는 부분을 이름을 그렇게 적었구나. 이름을 내가 정해 놓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말고 밑에 and라고 되어 있는데 이 and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라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a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이 a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 주석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시작됐고 변수가 끝났다라는 표시죠. 그럼 밑에 있는 코드도요. 마찬가지로 주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석이 코드, 이거 코드 부분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컬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컬 펑션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로컬,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관련된 얘기고요.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함수를 뜻하죠. 함수인데 함수의 이름이 뭔가요? 했더니 플레이어 터치드라고 하네요. 이것도 이름을 네,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로컬 또 내용이 나오네요. 파트라고 하나, 우리 페어런츠라고 하나 만들고 파트에 또 파트, 네, 페어런츠를 하나 더 만들었네요.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했고 if 만약에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건 게임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로블록스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위치를 이 워크스페이스가 처음이 아니라 워크스페이스 앞에 상단에 해당하는 루트가 게임이라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임이 제일 최고의 1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것들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는 밑에 게임에 있는 것 중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것도 있고 플레이어도 있고 라이트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점 찍고 어떤 거를 지칭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스라고 적어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적으면 여기에 이제 여기 콜론은 어떤 함수술 형태를 보여주는 이게 부르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연결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then이라고 나오네요. 우선은 게임에 있는 플레이어가 캐릭터니 지금 있는 애가 다음 애가 캐릭터니라고 하는 거죠. 캐릭터니라고 하면 지금 있는 얘의 파트, 그러니까 플레이어에 있는 부분의 파트가 휴머노이드의 헬스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얘 캐릭터여죠. 자, 이 캐릭터에 보시면 플레이어가 보여지면서 제 아이디가 보여집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에 삼각형을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형태의 이 안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플레이어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요. 휴머노이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캐릭터가 체력이 달아간다던가 좀비 같은 경우에도 체력이 달아간다던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플레이어에 휴머노이드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체력이 단다. 네, 헬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휴머노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2주차, 네, 3주차였네요. 3주차에서 3강에서 우리가 아바타의 리그 빌더라는 걸 통해서 아바타를 하나 갖고 온 거 기억나실까요? 갖고 오시면 리그라는 것이 뜨면서 여기에 아바타의 기능들이 보여집니다. 제가 우선 출력을 뺄게요. 그러면 리그라는 부분이 보이고 이 리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네, 이렇게 휴머노이드 루트 파트라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리고 휴머노이드라는 게 있으실 겁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게 있다는 건 캐릭터가 체력에서 뭔가 움직였을 때 이 체력에 있는 이 부분이 뭔가 체력, 요 빨간색에 있는 캐릭터 킬블럭에 닿았을 때 체력이 달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트들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휴머노이드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체력이 달아간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좀비나 NPC나 그 다음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꼭 휴머노이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는 이 블럭은 당연히 없으니까 얘가 체력을 달아가는 게 없고 실제 있는 NPC에 있는 부분을 눌렀을 때 아바타를 가지고 왔을 때 휴머노이드가 있다라고 하면 체력이 달아가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부분에 보시면 휴머노이드는 헬시, 네, 휴머노이드 안에 헬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헬시 보이죠? 건강, 체력. 체력이 지금 풀이 100%, 100인데요. 그런데 얘 닿으면 체력을 0으로 바꿔라고 했기 때문에 닿으면 죽는 블록이 완성된 거죠. 코드에 있는 형태는 이와 같이 이렇게 변수를 쓰고 그리고 함수를 쓰면서 세팅이 되고 함수는 먼저 정의한 다음 touched 이건 닿았냐 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브릭이라고 쓰고요. 입력하실 때는 문자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입력하지 않더라도 알파벳을 입력한 다음 브릭 부분이 보이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 부분을 다 입력하지 않아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찍으면 이거에 대한 행동들, 속성들을 보시면 돼요. 네, 브릭 컬러부터 되게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약간의 모양이 좀 색깔의 그 기능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그냥 블록 돼 있는 것들은 속성들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속성에 보시면 제가 요거 브릭 컬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브릭 컬러 보니까 제가 블록을 하나 눌러서 보니까 맨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파트의 브릭 컬러 보이시죠? 그러면 브릭의 점 속성에 있는 것들을 좀 불러보고 싶다 하면은 점 찍고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속성창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지울게요. 그리고 다시 점을 찍고, 이번에는 블록 돼 있는 것들은 다 속성에 있는 것들을 세팅하실 수 있는 거고, 번개 모양이 되어 있는 건 이벤트입니다. 내가 터치했다 이런 거고요. 터치했다 또는 점을 찍고 다시 번개 모양이 있는 걸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워졌다 뭐 이런 거죠. 지워졌다. 그 다음에 변경됐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추가됐다. 그 다음에 파괴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우리 느낌표가 아니라 약간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벤트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타입이고 내려서 블록들은 다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 중에 지금 보니까 터치했냐 라는 거죠. 닿았냐? 닿았냐? 라는 거죠. 닿은 게 끝난 게 있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아까 하셨던 터치드 요거 닿았냐? 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콜론을 넣어서 연결해 줄 건데 뭘로 연결할 거냐면 이 함수로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긴들이 나옵니다. 카운트, 커넥트, 원스, 웨이트, 그 다음에 쭉 다른 것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 골라서 쓰실 수 있다. 터치에서는 어떤 걸 쓸 수 있는지를 이 네 가지로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터치했는데 기다릴 거예요. 터치했는데 연결할 거예요. 터치했는데 한 번만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터치했는데 연결할 거예요 라고 한 거고요. 어떤 거를 함수를 연결할 건데요 라고 하는 부분에 함수 이름을 이 플레이어 터치드라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은 거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서 어딨지? 플레이어 터치드 이렇게 선택되면서 얘네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은 그냥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코드를 적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챗GPT에서 코드를 좀 작성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챗GPT로 들어가셔야 되죠. 자,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인터넷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챗GPT라고 넣어볼게요. 아마 선생님들이 챗GPT를 많이 쓰실 건데요. 대부분 코드 작성 때문에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런 거 없을까 하는 것들을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찾으실 수도 있지만 챗GPT로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챗GPT로 들어가 볼 거고요. 챗GPT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은 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는 레벨이 질문의 대답에 대한 레벨이 한 대학생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챗GPT에 로그인을 해서 구독을 하신 상태라면 대학원의 레벨로 답변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있는 이거와 우리 스튜디오를 같이 보고 싶으면 화면을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키보드에 제가 화상 키보드를 좀 켜고 보여드릴게요. 키보드에 보시면 윈도우 키 있으시죠? 윈도우 키랑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창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하면 양쪽으로 보실 수 있죠? 대각선의 위치를 잘 맞춰서 지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아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줄이고요.
네,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브릭은 script.parents라고 썼는데 이걸 그대로 Ctrl C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쓸 건데요. 물어보실 때에는 첫 번째 얘가 뭔지에 대한 걸 바로 물어보지 않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아래의 코드를 설명해줘. 컨트롤 V하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설명해줘가 글씨가 빠졌네요.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와 비슷한데요. 제 보시면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라는 부분으로 앞에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무슨 프로그램에서 쓰는 거구나를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해주세요. 설명을 해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로컬 브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고요. 아래의 코드를 설명해줘 할 때 대부분 쓰고 밑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코드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하시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쓰시고 아래 코드를 설명해줘 라고 하면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루아라는 우리가 이게 루아 코딩이거든요. 루아 언어를 사용해서 쓰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위쪽에 코드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고 난 다음에 코드를 그대로 범위 잡아서 복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코드 복사를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필요한 코드를 그대로 스크립트에 붙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로컬이라고 떴습니다. 로컬은 뭔가요? 라고 했더니 제가 키워드, 우리 변수를 선언할 때 브릭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로컬이라는 것은 현재 스크립트에서만 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선 접근을 할 수 없다. 지역 변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브릭은 뭐냐? 라고 했더니 변수를 나타낸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스크립트를 파일 자체를 포함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것이 요것이 스크립트다. 그리고 살짝 내려서 위로 올라가서 킬블릭으로 여기 있죠? 킬블릭. 이 부분이 스크립트다 라고 지칭해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크립트에 있는 페어런츠라는 것은 상위 객체를 포함한다. 상위야. 위에 있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위에 있는 게 킬브릭이다 라는 거를 포함한다 라는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부분을 사용해서 상위 객체를 가리키는 설정이다 라는 얘기고 브릭은 속성과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선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들 중에 가끔씩 작성하다가 친구들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빨간색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되고요. 빨간색이 줄이 가져 있으면 이거를 지우시거나 또는 가루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제가 메시지를 좀 작성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블록이 굳이 이제 처음에 로블록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블록스라는 스튜디오라는 것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블록이 계속 색깔이 변경되는 블록을 만들고 싶어.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블록의 색깔들을 계속 바꾸죠. 그런데 그렇게 바꾸려면 일일이 색깔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예 색깔이 바뀌는 랜덤 블록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지금 보니까 바로 제가 블록이 계속 색깔이 변경되는 블록을 만들고 싶어.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나왔는데 코드를 작성하니까 바로 코드가 짜란 하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해서 어떻게 넣어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리 코드를 준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복사를 할 건데요. 아래쪽에 보니까 로컬 브릭, 우리 아까 했던 그 부분이네요. 근데 스크립트가 있고 페어런츠가 있네요. 그걸 브릭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이런 기능을 쓰고 이런 함수를
사용한 다음 함수를 불러주는 실행해 했으니까 그때 체인지 컬러를 실행해라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 우리 이제 화면을 좀 크게 쓰겠습니다. 확대해서요. 요거는 살짝 위치가 맞춰주고요. 자 코드는 빼고 여기다가 블럭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홈에서 파트를 눌러줄 건데요. 아래쪽에 블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블록을 하나 추가했고요. 지금 있는 블록은 두 개가 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은 저 멀리에다 살짝 두고 이 블록을 위치에 두고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녹색 블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당연히 지금 있는 블록은 아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블록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중지. 그런데 이 블록을 내가 아까 제가 하는 형태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블록에다가 기능을 넣고 싶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파트라는 부분에 더하기를 눌러서 스크립트를 하나 클릭해서 여기 있는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를 그대로 범위 잡아서 Ctrl V 붙이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 다 되셨다면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 자 그러면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순식간에 네, 블록을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런데 이런 블록들이 어떻게 코드로 되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네, 수정도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중지 눌러 볼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로컬 펑션 있고요. 체인지 컬러라고 알아서 챗GPT가 잘 적어줬네요. 그리고 while true do는 무한 루프입니다. 계속 반복한다 라는 거죠.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랜덤 컬러스도 마찬가지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컬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 세 개의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 둘, 셋. 자,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브릭 컬러라는 부분에 눌렀을 때 지금은 컬러만 보이지만 아래쪽에 컬러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세 가지 색깔로 세 가지 그 숫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뭐 하냐면 RGB 색깔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은 58, G는 125, B는 21 이런 식으로 RGB 색깔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RGB 색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R, G, B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RGB라고 되어 있는 것에 값을 그냥 넣어버리면 무조건 그 색깔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랜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맵스라는 부분의 안에 랜덤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랜덤이라는 걸 쓰면 계속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도 바뀌고 여기 있는 색깔도 바뀌고 여기 있는 색깔 바뀌니까 RGB 색깔이 계속 랜덤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디다가 랜덤 컬러라는 곳에 넣고 그리고 랜덤 컬러는 다시 브릭 컬러에다 넣기 때문에 이 브릭 컬러가 색상이 지정되는 거죠. 요게 브릭. 그래서 브릭은 점 찍고 속성이 컬러가 돼 있으니까 컬러는 랜덤 컬러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초 기다렸다가 계속 바뀌는데 1초 기다리지 말고 난 다른 컬러로 바꾸고 싶다. 다른 초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걸 지우고 2초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초를 바꿔서 여러분들 세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2초 정도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되게 긴 느낌이 나죠. 아까 1초보다 조금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중지를 누르시고 더 바꿔야 되겠죠. 여기를 0.5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시 플레이하면 0.5씩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블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블럭은 지금 첫 블럭이긴 하지만 실제 중지 누르시고요.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굳이 색깔을 바꾸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놓고 사이즈를 늘리고 복제를 눌러서 이동 눌러서 또 만듭니다. 계속 만들죠. 그리고 세 개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씩 하지 마시고 컨트롤 D 하기 전에 전체 잡아서 같이 컨트롤 D 하면 같은 부분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만들어 놨고
위치에 있는 이 부분도 같이 위로 올려서 살짝 놓고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에 계속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 드렸던 게 있었죠? 앵커가 안 되면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리고 앵커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색깔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아주 멋지죠? 네. 지금은 밑에가 따로 뭔가 없기 때문에 닿으면 죽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킬 블록을 깔아버리면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중지. 그럼 랜덤 블록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맨날 이 블록을 또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장하는 기능을 써서 챗GPT에 만든 것들을 계속 저장해서 쓰시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왼쪽 버튼 누르셔서 같이 잡고 이걸 그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델로 그룹화 누르시고 모델은 이제 얘가 같은 거기 때문에 눌렀을 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으신 게 좋다 하시면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림자가 있는 게 좀 싫어요 라고 하면은 그림자는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이 모델 안에서는 그림자를 없애실 수 없고요. 모델에 나와 있는 파트부터 아래쪽에 있는 Shift 키 눌러서 파트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델을 눌러서는 그림자를 바꾸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범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모델의 모양, 속성에 가셔서 캐스트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풀어주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 이거를 랜덤으로 바꾸고 싶다 했으니까 이 모델에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변경 누르고 랜덤 블럭 이라고 쓰고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저장해서 또 쓰면 된다라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로블록스의 저장 눌러주고요. 여기다가는 랜덤이니까 RAND OB 랜덤이라고 할까요? OB 랜덤. 자, 그리고 선택해서 모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랜덤 오비가 완성이 됐죠. 이걸 나만 쓰고 싶다. 그럼 이대로 닫기 하시면 되고 아니요 다른 사람도 쓰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클릭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여기 공개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배포 가능하다는 거죠. 변경사항 저장 눌러주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챗GPT로 이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봤는데 저랑을 하니까 아 여기에 이걸 넣는 거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만약에 얘는 닫고요. 크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다가 코드를 넣어야 되는지 좀 모르실 때가 있어요. 스크립트를 쓰실 때.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 코드를 탐색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줘 라고 넣어주시면 어떻게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탐색기에서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서트 오브젝트에서 파트로 했는데 이거를 원래는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적어줘 라고 하면 코드에 있는 부분은 다 한글이어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적으실 때 이런 메뉴 세팅은 다시 해볼까요? 메뉴에 대한 영어는 한글로 변경해줘 라고 하면 아까는 제가 영어가 아닌 한글로 적어줘 라고 하니까 딱 명확하지 않죠. 뭘 영어로 적으라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예 메뉴에 대한 영어를 한글로 바꿔줘 했더니 이제는 워크스페이스, 객체 삽입, 이렇게 파트 이렇게 보여지네요. 파트 이렇게 파트, 오브젝트, 객체 삽입 이렇게 나오고 스크립트 추가. 그래서 여기다 넣는다
라고 이제 보여지죠. 근데 이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초보자가 알기 쉽도록 자세히 알려줘 라고 입력을 하면 네, 자세히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보기에서 삼색기를 띄워주세요 부터 오른쪽에 클릭을 합니다. 객체를 삽입합니다. 네,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코드에 대한 설명도 쭈루룩 나와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좀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소스는 어디에 추가해야 해? 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소스는 어디에 추가해야 해? 그랬더니 네,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네요. 탐색기에 스크립트를 찾습니다. 블록에 추가한 스크립트를 찾습니다. 블록에 추가해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근데 탐색기에 트리 형태로 알려줘.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계속 물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디에다가 어떻게 넣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트리 형태로 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트리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의 파트에 스크립트, 아 여기구나, 여기다 넣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지금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블록을 네, 직접 만들 때 어디다가 넣는지 모르겠다 하면 더하기를 눌러서 네, 여기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세팅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위치는 이와 같은 거 됐고요. 얘는 지우고, 그래서 우리 플레이 지금 있는 이 스폰, 첫 번째 있는 스폰 로케이션과 그리고 랜덤 블록을 통해서 그대로 블록을 지정하면은 계속 색깔이 바뀌니까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여러 가지 블록들이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중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중지. 그럼 또 스크립트 우리 또 만들려고 하는데요. 챗GPT에서 어떻게 또 스크립트를 만드나요? 라고 하면 예,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랜덤이라는 부분을 이용했는데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랜덤 블럭이 있고 파트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스크립트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랜덤 블록의 모델 안에 파트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네. 그러면 파트가 8개가 들어있는데 각각 다 다른 색깔로 같은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변경하고 싶어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8개의 파트가 있고 다른 색깔로 작성해줘 라고 했고요. 모델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얘가 모델이다 라는 걸 좀 알고 있으셔야 이거를 제대로 작성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파트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을 썼는데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네, 모델의 반복문을 통해서 네, 포문을 사용해서 또 세팅을 하네요. 그리고 무작위 색깔을 세팅하고 그게 맞으면 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무작위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분류해서 써라 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다가 작성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어디에 작성해야 해?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모델에 오른쪽을 추가해서 오른쪽에서 객체를 추가해서 스크립트를 추가해줘 라고 했었고요. 이 부분이 나왔는데 저 지금 있는 이 부분이 이거 코드 복사를 해서 네,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네, 그대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좀 다르게 이 포문을 이용해서 뭔가 객체를 각자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실 거고요.
네, 그래서 객체를 가져온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얘를 지우고 코드를 지우고 코드를 지우고 코드를 지우고 여기 있는 삼각형을 누르면 스크립트가 나오니까 그걸 딜리트로 지우고 있는 겁니다. 클릭하고 스크립트 지우고 클릭하고 스크립트를 지우면 지금 이제 하나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걸 하나 만들어서 네, 복사하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네, Shift 키 눌러서 줄을 V 붙여놓을 때 예,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붙여놓고 예, 다음에 붙여놓기 Ctrl V 네, Ctrl C Shift V 이네요. 그래서 Ctrl Shift V Ctrl Shift V Ctrl Shift V Ctrl Shift V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미리 먼저 만들고 그걸 복사하면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가끔씩 작성을 하다가 요거 좀 다른 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하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있는 이 부분은 네, 제가 한번 컬러 랜덤 안에 있는 것들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적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뭔가 안 돼요. 뭔가 내가 했던 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코드를 작성하다 하니까 작성 트리 구조를 한번 넣어볼까요? 탐색기에 트리 구조를 알려줘. 자,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넣어 있는 거네요. 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안 된 거였네요. 그럼 또 다시 네, 틀린 부분에 있는 것들을 봤는데 지울게요. 싹 지우겠습니다. 물론 컨트롤 키 눌러서 지우셔도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여기서 스크립트를 눌러서 여기다가 지금 있는 걸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까 스크립트 들어갔을 때 코드 복사, 요거는 코드 복사 띠용 눌렀고요. 다시 들어가서 네,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바뀌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건 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계속 바뀌게 하고 싶어 라는 네, 코드를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것까지 좋은데 트리까지 잘 만드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계속 바뀌게 하고 싶어. 계속 변경이 블록의 색깔이 계속 변경이 되도록 추가해줘 라고 적으시면 지금 있는 코드에 얘를 추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코드와 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랜덤에 있는 스크립트 네. 닫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네, 웨이트를 줘서 또 뭔가 계속 세팅을 하고 엔드 안에도 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함수를 또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또 만들어졌네요. 그럼 복사를 해서 중지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중지하고 대부분 중지를 안 하고 들어가신 경우인데 중지를 하고 전체 선택해서 Ctrl A, Ctrl V 해주면 이제 붙여넣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사용하실 때 바로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를 먼저 언급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를 언급을 하고요. 맨 위에 올라가 볼게요. 맨 처음에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뭘 할 거야 라고 지정해주고
아니면 또는 코드에 대한 설명이 좀 궁금하다 하면은 이렇게 코드를 설명해줘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코드를 적어줬는데 또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부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여기 코드 복사할 수 있도록 또 나와져요.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어디에 적용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탐색기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차근차근히 알려달라는 형태로 이게 천천히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여진다라는 건 여기 바로 안 나왔지만 지금처럼 탐색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천천히 탐색기에서 어떻게 워크스페이스 어떻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이면 괜찮은데 한국어 버전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적어줘 라고 보다는 메뉴를 써서 메뉴에 대한 영어를 한글로 변경해줘 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제 하시다 보면 내용에 있는 그 문구가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약간 틀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네, 입력하는데 좀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블록을 추가하는 방법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쉽게 알려줘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네, 소스는 어디에 추가하는 거야 라고 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트리는 어떻게 돼?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 그러면 이걸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대부분 트리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위치할 건지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고 싶다. 그거에 대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뭐뭐뭐 추가해줘 라고 적고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와 같은 코드를 만드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로블록스 우리 5강 강의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하기와 그 다음에 챗GPT에서 질문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